이거는 내가 진짜 열받는 이슈예요. 이 윤희숙. 전 윤희숙이 정말 싫어요. 난 진짜,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 같지가 않은 인간이야. 정말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방송 보다 보면, 윤희숙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좀 의식이 있고, 그래도 괜찮은, 마치 라인으로 따지면은, 누구죠? 유승민 계열인 것 같고, 그래도 의식이 있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혐오 정치의 두 얼굴, 이래가지고, 혐오 정치의 두 얼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혐오 정치를 불러오는 인간들인데, 하나는 장해찬. 대놓고 나쁜 놈이지. 대놓고 구역질하는 인간의 유형, 장해찬. 윤희숙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파렴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역질 나는, 너무 혐오스러운 정치를 하는 인간이에요. 난 더 싫어. 난 장해찬보다 윤희숙이 더 싫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밑에 내용을 보면요.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 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과 주민 토론회에서 김남현 씨 등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저는 이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제가 사람 ING를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쯤부터 제가, 아니다. 이때는 제가 방송을 안 했구나. 우리가 유튜브는 했지만, 제가 직접 나와서 방송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요 이슈가 정말 생생해요. 난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 진짜. 이게 뭐냐면은, 이 강서구에 공진초등학교라고 있었어. 공진초등학교. 근데 그 공진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줄면서, 실제로는 줄지 않았는데, 이것도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서 2013년도에 폐교가 돼요, 폐교. 공진초등학교. 그 공진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요. 근데 공진초등학교가 왜 폐교가 됐냐면, 공진초등학교 근처에 요 탑산 초등학교가 생겼거든요. 탑산초. 그러면 탑산초로 애들이 많이 옮겨가고, 그리고 공진초는 애들이 줄면서 결국 폐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진초가 폐교가 되면서 그 공진초 부지에 뭔가가 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학교 부지예요. 딴 건 못 와, 함부로. 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오기로 했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오기로 했어요. 이게 서진학교. 그런데 초등학교 자리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님비 현상. 그거 필요한 건 알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건 싫어. 그게 님비 현상 아닙니까? 발달 장애인들 학교 오면은 집값 떨어져.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에 기름을 던져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김성태. 이 새끼가 개새끼예요. 나는 그래서 나쁜 정치인들이 있어. 정말 김성태 같은 새끼는요,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그냥 뉴스에 나와가지고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사실은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는 새끼가 누구냐면 이런 새끼예요. 김성태, 이 개새끼. 욕하지 말아요. 취소. 개새끼 취소. 욕 안 할래요. 욕하면 안 돼. 난 진짜 너무 열받아. 지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주민들을 막 싸움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양상하는 거야.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이 새끼가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표 얻으려고 남녀 간에 갈등을 막 조장하고 세대 간에 막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이런 새끼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쓰레 같은 새끼들. 근데 김성태가 이때가 2016년도거든요. 그 총선 앞두고 어떤 공약을 했냐? 이 공약 중에 보면은 17번 있죠. 국립 한방 의료원 건립 공약을 해요. 이걸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이 발달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없어진 공진초등학교 이 부지에. 근데 그 부지에 혐오시설인, 그러니까 지들한테는 혐오시설인 장애인들 특수학교 말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 국립 한방의료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대박.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바로 그 근처에 있던 공진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던 강서 한강 자이아파트, 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자이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비싼 아파트예요. 비싼 아파트. 그런데 그 장애인설을 반대한 사람은 이 자이아파트 사람들만 반대한 건 아니죠. 많이 반대했는데 이 자이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반대했어. 이 사람들은 몰라, 그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주로 집값 그런 거에 많이 생각하면서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가양 우성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뭐 3, 4단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양 4단지하고 5단지는요, 어떤 아파트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예요. 영구 임대 아파트. 그리고 이 영구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그리고 그냥 보통 분양 아파트 아이들이 다 함께 공진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 부모들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임대주택 아파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싫어. 실제로. 그래갖고 교육청에 민원을 엄청 넣어요. 엄청 넣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 탑산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한강 자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여기 아파트들이 일로 가야 돼요. 여기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 이쪽으로 배송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공중초등학교에 있었던 일반 분양 아파트 아이들도 다 탑산 초등학교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공중초등학교에는요 이 임대주택 아파트 아이들만 모여 있는 거죠. 이 아파트에 그 애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인원수가 계속 준다는 핑계로 여기를 갑자기 막 폐교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여기 있던 애들을 그냥 탑산으로 가. 교육청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반대를 엄청 했어. 왜냐면은 이거를 사실은 좀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이 탑산초등학교 애들이 공중초등학교 애들을요 엄청 무시했어요. 애들을 만나면 막 거지 새끼라고.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요새. 지금 같은 학교에서도 제 아파트가 어디다 몇 평이다, 아빠가 차가 뭐다, 그게 뭐다, 그거 갖고 서로 왕따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더한 거야. 탑산 초등학교는 일반 분양 아파트고 공중초등학교는 임대주택 아파트라는 걸 다 알아. 그거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말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애들끼리도 여기서 갈등이 엄청 심하고 막 그런 건데, 이 공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만약 없어진다, 그리고 자기 애들이 만약에 탑산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 적응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 학교를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학교 폐교하면 안 된다 엄청 애를 썼는데 결국 폐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마곡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고 또 여기는 애들 대부분은 탑산으로 가고 여긴 비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선 이 가양 4단지, 5단지에 있는 이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죠, 당연히. 상처가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에 이제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아까 말했죠.
이 자이 아파트 잘 사는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분양, 이 임대주택 살던 사람들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달장애 부모들이 상처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차별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 마음을 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반대하는 거야. 임대주택에 살던 분들이 이 발달장애 학교 부모들을 더 반대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이분들은 어차피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닌데 뭐 집값 같은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볼 때 지금 이 지역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지역이 혐오시설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가뜩이나 장애인까지 들어오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립초등학교를 둘러싼 이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다 모아넣어갖고 그냥 을과 을이 막 싸우고 만드는 거야. 황당하죠. 그러는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까 공진초는 학교가 없으니까 탑산초로 와가지고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 우리 아이들 학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아니 왜 이래야 돼? 근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아까 말했죠. 이 김성태예요, 이 새끼. 정치인이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가 여기다가 국립한방의료원 건립한다고 난리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더 인간의 욕망을 막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막 서로 싸우고 혐오하고 서로 상처되게 하고 막 그렇게. 이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사 찾아보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보면은, 왜냐면 그때 국민들도 이 부모들이 무릎 꿇으면서 관심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무릎호소 1년, 강서 특수학교 마침내 합의, 김성태 공약, 한방병원도 추진. 그러니까 이 공진초 자리에는 특수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터가 만들어지면은 김성태가 공약했던 한방병원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죠. 지금은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갖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발달 장애인은 많은데 발달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분들끼리 하는 말은 이 서진학교,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학교죠. 거기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영화도 있죠. 다큐. 학교 가는 길. 요 다큐가 그 서진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 갈등과 어려움, 그걸 담은 다큐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서진학교 주변에서 옛날에 이렇게 발달장애인데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의식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갈등이 지금 똑같이 성수에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동구에서. 이건 뭐냐면 이거 작년 11월 말 기사죠. 성수 공고 부지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설립 2029년 개교 목표라는 거예요. 폐교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 공업고등학교 부지에 22학급 규모의 지체장애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학생과 교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등 4차 산업 관련 진로, 직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원도 함께 들어선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성수공고가 여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폐교가 되는데 거기다가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나왔어, 계획이.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끝났고
행정 절차도 끝나버렸어. 이렇게 이 부지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주변 반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바로 앞에 있었던 서진학교 할 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역사회와 대화하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사 한번 볼까요?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필 계획이다. 과거에 앞서 강서구에서 서진학교가 2016년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2020년에 문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2017년 주민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무릎 꿇는 일도 그때 있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서진학교를 개교할 때 매우 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성진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많지만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을 생각한다.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특수학교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너무 부족하거든, 진짜로. 근데 그냥 멀쩡한 지역에 그냥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학교 부지들이 폐지되면은 그 폐지된 학교, 어차피 이 학교 용지를 쓰려면 학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 멀쩡한 곳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학교였는데, 일반 학교였는데 특수학교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쉽거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끝낸 상태야, 여기는 지금. 이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행정적으로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수학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월 10일이 총선이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 지역에서 후보로 나온 윤희숙이가 이 미친년이 난데없이 이상한 공약을 발표를 해요. 어떤 공약? 특목고 유치, 성수공고 부지,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특수학교 가기로 다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미친년이 표를 받겠다고. 여러분, 특수학교 싫지요? 제가 되면은 거기에 특목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했던 지역사회가 다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년이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나 정말 구역질이 나요, 진짜. 내가 정말 씨발 진짜 참을 수가 없어. 국회의원이라는 연놈들이 이런 짓거리 하면 돼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하면은 표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표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해?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가 사실은 이 특수학교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는 거를 지금 그냥 잘 되고 있는 거에 거기에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오늘 사진 국힘당 당사에 지체장애인 부모님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윤희숙의 공약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특수학교를 예정대로 짓게 해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런 년이 국회의원 하면 됩니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년이에요. 국회의원은 결국 법안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저게 공약이에요? 지역 주민들을 다 갈등에, 이러면요, 여기 또 몇 년간 갈등하는 거 싸우는 거야, 또 이젠. 싸우고 시끄러워지고 상처받고. 그런 사이에 또 이 지체장애인 아이들은 또 어떡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년.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니스 그년이 입장문을 냈어. 근데 입장문이 뭐냐? 아, 씨발, 욕도 아까워요. 특수학교가 신속히 건립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런데 건립이 예정된 지역은 상습 교통체증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부지가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특수학교 반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특수학교 애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입지가 좋은 데로 가야지. 여기는 거동이 힘들어.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 좋은 데 어디로 가, 이 미친년아. 그런데 가면은 그 지역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내야죠. 이 정신분자 같은 년. 아니, 2년 말처럼 진짜로 대체부지를 잡아갖고 너무 시설이 좋고 이동은 너무 좋은데 가면은 그런데 가갖고 주변 사람들이 반겨줘? 이건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나 진짜. 정말 나쁜 년이에요. 내가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년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아주 평소에 나와갖고 자기들이 엄치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인 것처럼, 따뜻한 보수인 것처럼 짓거리였던 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요, 몰라.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미친년이 이런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모를 수도 있어. 멍청한 년이. 아,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험해지네. 아,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돼?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서진학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된 사건이야. 이걸 몰랐으면요, 이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성태와 윤희식 같은 년놈들이 나쁜 년놈들이에요. 아주 정치하면 안 되는 인간들. 하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동아일보가 놀랬어요. 동아일보가 정말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사설을 냈어요. 나 정말 깜짝 놀랐네.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이 사설은 진짜 훌륭한 사설이에요. 어제 나온 뭐냐, 우리 지역엔 안 돼, 총선 앞 님비 부추기는 여야. 감동받았어 나 동아일보한테. 어떤 내용이냐면 4.19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에 편승해 정부, 민간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데이터 센터 건물, 혹은 서울 강동구의 동부 중독 재활센터, 이런 지역들. 여기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가 오면은 그 전자파라든가 소음, 열섬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재활치료센터가 오면은 이거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동네 뒷마당은 안 된다. 이게 님비 심리거든요. 이 님비 현상이라는 거지.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루하루 내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쓰레기 매립할 장소 필요하잖아. 그 사람들이 쓰레기는 내보내지만 내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 건 싫어하죠. 이런 거예요. 데이터 센터 설립 건설 반대, 장애인 학교나 대규모 임대 아파트 반대. 이거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싫어하는데 동아일보 뭐라고 하냐, 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품는 공동체 구성에까지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다 하면서 누굴 욕하냐? 이 후보자들 비판을 해요. 왜? 후보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표를 얻으려고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더 지랄한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센터가 들어오려고 그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국회의원이 표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애인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시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런 정치인들은 양아치라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가. 정청래가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죠. 사업 초기 국회의원이건 후보자건 공직을 선택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더 큰 안목에서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수 여론과 마주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 누가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인지는 이럴 때 드러나는 법이다. 멋있는 말이죠.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죠. 더 큰 안목으로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수 언론과 마주하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라도 전현희 후보가 지금 윤희숙이랑 부딪히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이 윤희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수학교 가기로 한 곳에 특목고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전현희 의원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혹시라도 나도 특수학교 할게, 특목고 할게, 설마 그런 공약을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년이에요. 동아일보가 깜짝 놀랐어요. 진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설을 어제 내보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냥 밥벌어지가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럼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근데 윤식 같은 년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정치 밥벌어지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191일차 사문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착한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해서 불필요하게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 게 있으면 딱 안 나가게 막아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 그럼 권해드리거든요.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그 보험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착한보험 클리닉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오늘 내일 많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이 선거에 대한 바람을 부는데 우리가 같이 또 한몫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너무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해, 내가 지켜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실 때 사물이가 큰 힘이 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100원씩 저금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100원 저금했고 오늘 100원 저금하고 그래서 200일 되는 날 우리 19만 명이 저한테 1000원씩 강제적으로 시청료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부담이 되시더라도 오늘부터 하루에 100원씩 꼭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람 ING는 신토박님과 진실의 송곳님, 제이스님 감사하고요. 우리 사무리 라이브의 에이스님, 우리 송목 이사장님, HG님, 몽단열필님, 하별아이님, 아비상 토깨비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